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업 업무용 빌딩 시장이 5개월 연속 1조 6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대의 거래 규모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자산 거래가 잇따르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 거래 자산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 대형 호재가 등장하자 역시 시장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인근이 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 지역을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애초에 차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군공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다시 개발과 또 규제가 맞물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계획을 짜봐야 하는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무료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도 오락가락하고 또 온도도 많이 올라서 정말 좀 찐통더위, 좀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듯한 꿉꿉한 날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받기 쉽죠. 부동산 고민만큼은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권도 그렇고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반기에 굉장한 또 상승이 나는 곳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은 뭐 계속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조금 도움되는 정보를 받으셔서 현명한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마철이라도 미리 우산을 준비하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시장이 오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좀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도 대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827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입니다. 노원구 거주 1주택자입니다. 주식 투자 자금 2억 정도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진구 구이동에 224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추천받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나 이제 주식으로 돈을 좀 불려서 부동산으로 좀 옮기고 싶다 마음을 좀 표현하셨는데 괜찮은 투자처인가요, 대표님? 네, 요즘에는 뭐 그 재개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식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혼란 속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진구 쪽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구이동 쪽 지금 그 1주택이시라고 하시고 구이동 쪽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24번지일 때가 요쯤 되는데 여기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일단 지역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공략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자양, 이 광진구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핫한 데가 자양사동이잖아요. 사동에 지금 뭐 신통기획 진행하는 곳이 있고 넘어와서 지금 뭐 이동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BC 구역도 있고요. 위쪽으로 자양 일동도 또 위쪽으로 해서 신통기획도 또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마만큼 한강변으로 정비 사업을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넘어까지 본다 그러면은 여기 극동 아파트가 있는 광장동서부터 연결이 되는 이 라인들, 기존에 있던 기존 단지들이겠죠. 이런 단지들과 앞에서 자양동의 어떤 변화들,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변 벨트가 사실은 거의 다 변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광진구만 해도 4, 5년 전만 해도 말씀드린 사동의 A구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또 작년 재작년에 또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자양일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양동 일대, 광진구의 한강변 일대는 조금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이 갈 수 있는 곳은 위쪽에 구이동이거든요. 이 구이동은 광진구권에서 일단 두 번째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선택하신 건 잘한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224번지 일대 이쪽 근처가 정비 사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아타운 추진한 곳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224번지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대상지가 선정이 된 곳으로 보여서 일단은 그 금액대를 봤을 때 그 금액이라면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단 지금 투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수 제외잖아요. 주택수의 제외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수 제외를 받는 신축을 들어가려면 대상지가 선정된 곳은 일단 투자가 신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주변에 그런 곳이 없다라면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들에 지금 바로 인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초기에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고금액대에서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구이동 쪽 투자 포인트 잘 잡고 계셨다. 적은 금액으로 한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주변에 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신 투자처도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 계획, 주변에 있는 신축 물건까지 함께 비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다녀오시고 또 그 자금에 맞춰서 잘 찾아보신 후에 잘 안 된다, 어렵다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원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 호수자이 파밀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범단지로 한번 갈아타 볼까 하고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같은 평형으로 좀 옮겨 타시는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그쪽으로 가면 조금 더 상승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옮기는 걸 네네.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죠. 동탄에 이 호수자이 파밀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동탄역 이 시범 아파트 그쪽으로 좀 옮겨가 보면 어떨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동탄 거주하시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동탄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익숙해지셨는데 지금 파밀리 아파트라 그러면 저기 아래 남동탄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래쪽이 있고 여기 뭐 살기 되게 좋죠. 좋죠. 예. 근데 지금 질문 주시는 게 지금 동탄역 쪽으로 시범단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주거 이전을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여기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호수
자해 아파트 살 때 한 7억 5천 주고 샀는데요. 아. 지금 한 8억 5천 정도 가요. 아, 예.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예. 제가 조금 현금이 좀 모아지고 예. 한 대출을 한 좀 받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조금 옮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일찍 하셨으면 좀 비용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안 들으셨을 텐데, 그죠? 제가 조금- 올 초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동탄역 쪽으로 시범단지 쪽으로 가는 게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롯데캐슬 맞습니다. 뭐 그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저 뭐 근처에 아니에요. 예. 거기 시범으로 우남이나 예, 더샵 아. 그쪽을 말씀드리고 우남이나 여쭤보고 더샵 싶어요. 네네. 포스코하고 뭐 네. 하나 뭐 우포환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주변에서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네네. 뭐 동탄역 근처로 해가지고 지금 뭐 롯데캐슬이 지금 22억대까지 실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거주하신 데는 이 남동탄이고 이 동탄이 서울처럼 양극화가 좀 심해요, 지역에. 그죠? 맞습니다. 북동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동탄역 주변이고 일부 단지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데. 근데 지금 자영업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 지역에서. 그럼 서울로 출퇴근이 아니신데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거주해서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 자체는 뭐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요 근처에 많이 몰려 사시잖아요. GTX가 이제 개통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이제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가격 상승폭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동탄이 가격이 오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보지도 않아요. 조금의 이상한 점은 있는데 자 한번 왜 여기가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사도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뭔가요? 여기가 일단은 동탄역 주변으로 GTX에 있지만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그 뭐 이런 가격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GTX라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는 여기가 이제 반도체잖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반도체 어떤 특수 지역이다 보니 수요가 탄탄한 거죠, 한마디로. 네. 예, 그런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작년 15 대책 이후에 이쪽에 비규제 지역으로 맞아요. 예, 입지는 좋은데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린 거죠. 그래서 뭐 네, 투자 맞아요. 수요도 있는 거고 이런 이유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포환도 그렇고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요. 15 대책 이전에는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15억, 16억. 그리고 큰 변화도 없었었어요. 그 GTX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한 5, 6억, 6, 7억 정도 올랐어요. 예, 그 앞에 그 뭐 우남도 마찬가지고 요 앞쪽에 있죠. 우남 뭐 포스코 뭐 한화 이런 데들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4, 5억씩 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지금 지역에서 끌고 가는 건데 요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이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입지가 좋은 거는 GTX에 대한 입지인데 사실은 이미 가격에는 선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아직 완전 개통은 아니지만 어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좋고 이런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린다는 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역에 반도체 수요자들의 갈 곳이 많아요. 선택지가.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일동탄도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뭐 남동탄도 있고 뭐 북동탄도 있고 이런 어떤 동탄의 어떤 수요층들이 분산될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면도 있고요. 세 번째 비규제로 해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지금 급격하게 더 추가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여기가 그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에 있는 가격 시세를 좀 당겨온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격 매수 쪽으로는 조금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안 하고 지금 안 움직이고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변화를 주는 건 맞는 건데 제가 네. 보기에는 조금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곳을 지금 뭐 아래쪽에서 남동탄에서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이런 입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아, 네.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동탄이라는 데가 일단 가격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2억대 뭐 20억이 넘는 이런 가격대가 나온다 그러면 서울하고 물리적 거리가 있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광교라든가 광교의 뭐 중앙역 근처라든가 또 신분당선으로 이어지는 뭐 수지 쪽에 뭐 동천동이라든가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들도 이런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굳이 동탄으로만 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송파 쪽 있죠? 네. 송파에 네. 지금 송파의 지금 아래쪽 남부 쪽으로 보면 거여마천 뉴타운이라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송파 남부권인데 이런 네. 송파 남부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지역에도 거여 뉴타운 완성된 곳이 있거든요. 롯데캐슬 아파트도 있고 이편한 세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거여 네. 1구역, 2구역인데 이런 곳들이 지금 뭐 그렇게 연차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국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한 20억 초반이면 사거든요. 20억에서. 네. 그러다 보면 동탄하고의 거리, 송파 하단부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기가 별로 없다. 그럼 저 같으면 이런 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 지금 상승은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다른 대안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거와 우리가 뭐 투자 뭐 이런 거는 조금 분리를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네. 거주 겸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별로 네.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네. 강남권 이런 서울의 중심권으로 돈다면 뭐 똘똘한 채 이런 건 되겠지만 여기 그 경기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강남권처럼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분리하냐 뭐냐 예를 들면 지금 투자 금액이 그렇게 뭐 좀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금액들을 갖고 저는 강남권에 지금 제일 핫한 게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물론 재건축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급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의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재개발 투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을 때 하시자는 얘기인데 뭐 송파권이라든가 송파권 잠실권이라든가 뭐 강남구에서 개포권이라든가 뭐 양재 뭐 역삼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반포 뭐 이런 지역들에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면 이런 데는 큰 돈 들이지도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동탄으로 주거지 이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결국 나중에 서울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거는 그냥 거기서 편안히 하시고 옮기지 마시고 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거 이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올해 초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때 정말 매수를 하셨다면 갈아타기를 하셨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좀 시간상 늦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갈아타기를 하는 건 추격 매수에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여유자금으로 다른 투자 계획을 세워보자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투자 전략 또 세우고 싶으시거나 또 세우고 나서 점검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내가 좀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지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강남권 재개발이 타이밍이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재개발 시장의 어떤 흐름과 이런 좀 중심을 좀 자꾸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각자한테 맞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고요.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어떤 또 금액에 맞춰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맞춤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하고 좀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면 재개발 투자에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가를 중심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세미나 날짜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1대1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에 오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공통된 대화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본인한테 맞는 제가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맞춰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중에 1대1 상담도 오시면 좋고 또 우리가 주말에도 세미나 예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주말에 세미나 예약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일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세미나 안내, 또 1대1 대면 상담 안내 조금 더 자세히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강남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에 오시면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정말 강남권은 그동안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권 재개발이 다시 시장의 중심, 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하는지 대표님 이번 시간 통해서도 간략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시간이 좀 짧아서 간략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은 재개발 전국 시대라고 지금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급할 수 있는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으로는 우리가 움직임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고 하니 재개발로 해서 자기 여건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강남권 재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남권 재개발이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 강남권 재개발이 과거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21년, 22년 진행이 되면서 모아타운이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 강남권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잘 되진 않았죠. 3, 4년 전에 추진했던 강남권의 노후, 저층, 저밀 주거지들이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민 동의가 낮았다는 거죠. 주민 동의가 없는 정비 사업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노후 요건이 맞고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권에 아주 멋진 아니면 이런 어떤 흐름의 그 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재개발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지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지금 강남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SH 참여하는 모아타운의 잠실동 329번지와 더불어서 또 삼성동 84번지가 SH 참여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과거에도 그 정비사업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새롭게 재정립해서 지금 몰고 나가고 있고요. 대상지까지 선정이 된 거죠. 이 SH 참여 모아타운은 뭐냐면 일단은 속도와 안정성과 사업성을 굉장히 담보로 하는데 일단 관리 계획하고 뭐 이런 건축 계획이 함께 검토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서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또 안정성에서 행정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지원, 조합 리스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가 있죠. SH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
면적을 2만에서 4만까지도 늘려주는 이런 어떤 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 강남권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모아타운과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 동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지 강남권 개발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지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인데 이거 많이는 못 보셨을 겁니다. 작년 10월 21일이에요. 10월 20일이라면 작년 15대책에 우리 3중 규제가 나오면서 좀 묻혀 있었는데요. 정부는 3중 규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또 일주일 후에 이런 완화 보도자료를 냅니다. 재개발 공공 정비 사업을 이제는 시즌2로 해서 새롭게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5년 만에 지금 시즌2가 나온 건데 2021년 문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용적률을 1.4배로 올려주고요. 기존에 정비사업에서 잘못했던 거, 공공에서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합 인허가로 만들어주면서 현물보상 지휘승계, 명의 변경이 안 됐던 것들도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어떤 좋은 점으로 개정되면서 시즌2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 결과 올 3월 11일부터 5월 달까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고요. 얼마 전에 공모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존의 공공주택을 했을 때는 49개의 지구가 지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업승인까지 간 데가 9군데밖에 없었어요. 해제된 곳도 많고요. 답보 상태에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불합리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즌2를 만들어서 다시 공모를 해요. 자, 참여를 할까요? 하지만 결과는 마무리가 됐지만 44곳에서 사업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 제안서가 접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의미가 굉장히 커요. 과거에서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정비 사업이라 그러면 일단 다 거부했고요. 다 해제하고 지지부진한 게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잘못된 점을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주민 제안을 참여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7군데가 지금 공공도심 복합 사업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강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최초의 일입니다. 이런 공공에서 하는 사업을 강북지에서도 많이 거부했는데 강남권에서 7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직은 선정 결과가 발표가 안 났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좀 전에 모아타운 강남권에 지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이런 공공도심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 타이틀인데 민간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뉴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많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장 거점과 주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요건들을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도 부분에서 20년 이상 건물의 60%이기 때문에 기존의 강남권에서 노후도가 안 맞아서 추진 못하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강남권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강남권에도 신통기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 이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30년에 60% 이상의 30년 노후도 건물의 60% 이상인데 이런 걸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강남은. 그런데 지금 1번이 나왔죠. 대청역에 있는 대청마을 1구역입니다. 여기고요. 지금 여기는 개포동에 있는 개포 1구역입니다. 개포 4동에 이런 구역들이 지금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노후도 요건이 그만큼 맞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는 강남의 개발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모아타운이라든가 또 신통기획 재개발이 생기고요. 또 민간도심 복합개발 이런 것들이 강남권의 변화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강남권의 재개발에 굉장히 몸으로 느끼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마치 우리가 3, 4년 전, 4, 5년 전에 자양동이라든가 마포, 용산에 소액으로 투자했던 그런 기분에 이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요.
자, 저층 주거지는 노후화가 됐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됐던 곳들이 이제는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세미나 진행하시면 오시게 되면 이런 왜 강남권 재개발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지금 뭐 재개발 투자에 아직 중심을 못 잡고 계신 분이라든가 강남권 재개발 꼭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오셔서 제 강의 듣고 좀 중심을 잡아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 통해서도 왜 지금 이 강남권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지만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그 강남권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이 어디인지 방송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휴일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저희 받을 수 있는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무료 세미나 안내 그리고 1: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또 유망한 투자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 아파트 가격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 더 비싸질 텐데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죠. 예, 정비 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로 미래의 비싼 아파트 선점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에 힘을 실어드릴 투자 유망한 정비 사업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떨어질 요인들이 거의 없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과 처음으로 떠나볼 지역은 송파인데요. 송파의 삼전동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로 급 부상 중이죠. 이미 부상한 곳이기도 하지만 예, 강남의 중심 지역인 강남역이 예, 삼성역으로 옮겨오면서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많이 발생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121만 명의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로 해서 예, 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 가지게 되는 지금 이때 이 지역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중심지로 거듭난 송파구 삼전동 소개해드릴게요. 예, 소개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동향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의 타이틀 한번 보면은요, 세금 올리면 집값도 뛰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같은 이런 거래세를 강화한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화됐다라고 보지는 못했고, 예,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200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내용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는 43%가 상승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에서는 12.8%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9.23 세제 개편안 발표했을 때는 10.3%가 하락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던 이 강화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또 완화 정책에 의해서 또 가격 하락을 보였던 이러한 정책들 역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 상승 또 예고하고 있는 지금 바로 여기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동향, 투자 전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 시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국면이 오기 전에 미래의 아파트가 기대되는 빌라를 미리 선점하는 전략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입지 선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입지를 선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30평대 아파트 시세 높은 곳, 강남권 투자가 유리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투자 자금이 가장 중요하죠. 예, 소액 투자로 고수익 기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축 아파트의 매수는 어렵죠. 예,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로 상대적으로 적은 이 초기 투자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비 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가 지금 투자의 트렌드는 이러한 상품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송파구 삼정동인데 이 국평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강변을 따라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엘스나 리센츠 또 우성 1, 2, 3차 아파트가 30억대 중반을 가격대를 가져가고 있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43억 그리고 최근 입주한 르엘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아닌데도 30평대가 48억 원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파트로 해서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곳은 바로 석촌 호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저층 빌라촌. 여기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여기에 가격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서 이 지역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여기에 위치가 석촌호수와 롯데 쇼핑몰이 있는 여기 바로 여기에 삼전역을 끼고 석촌호수 도보 가능한 거리에 송파구 삼정동 상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정비사업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역 생활권적인 면에 있어서 여기는 동남권에 해당이 되고 강남구와 이렇게 역할을 나란히 하고 있는 송파구 오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남권 발전 구상에 대해서 주거 환경적인 면 말씀드리면은 미래 주거 수요를 방영한 주거의 양적 공급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 기능의 자족도 단지로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정비 사업이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거 서울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 사업 지역의 빌라 투자가 지금 현재 투자하기 좋은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후도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소개해 드릴 삼전역 송파구 삼전동 상단에 두 블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또 한 블록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무아타운으로 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노후도가 68.7%로 해서 무아타운 경우에는 노후도가 50%면 되고 도심복합 개발은 60%면 되니까 어떠한 개발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가치가 높고 노후도에 따른 개발의 압력이 높아서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는 이 삼전동은 맞은편에 대치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져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층 주거지가 바로 개발의 밭입니다. 여기에서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강남과 접하고 있는 바로 여기 A급지를 공략하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에 있어서는 지금 2호선, 8호선, 9호선 접근성 좋게 자리 잡고 있는데 송파구 삼전동 상단은 삼전역을 9호선을 끼고 위치를 하고 있죠. 주변을 보시면은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아주 좋다.
무엇보다도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 잠실 마이스 사업, 현대차, 그리고 탄천 보행교,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까지 지금 현재 이 개발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에너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곳,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부분 2020년 착공, 2031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이스 사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탄천과 한강 정비 및 탄천 보행교 신설까지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공원으로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는 탄천에 대한 개발의 내용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맞은편에 대치동을 마주하고 있죠. 강남 3대 학원가를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삼정동 상단 위치가치 높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압력 높은 이유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반지하 거주 비율이 13%로 서울 지역 내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개발될 기조에 있다라는 것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 삼정동 시세 말씀드릴게요. 원룸이고요, 투룸이고 쓰리룸입니다.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3억 초반에 접할 수 있는 매물들, 정말 가성비 좋은 개발의 프리미엄 없는 그런 매물들 현장에 있는데 아주 귀하죠. 무엇보다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발품 잘 파시면 신축인데도 3룸으로 해서 베란다도 있는 넓은 면적의 신축들을 금매로 한 6억 5천에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 그런 매물들도 있더라고요. 발품 잘 파셔서 그런 매물들도 좀 알아보시고 실거주하면서 미래의 비싼 아파트도 또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드릴 거라고 보니까 발품 잘 팔아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대형 호재가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이 강남의 축이 서쪽에서 조금씩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삼전동에서의 투자 전략 전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또 최혜정 대표와 직접 만나서 1:1 대면 상담 통해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삼전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 규모에 맞춰서 여러 가지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다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이제 진짜 강남구로 들어가 볼 텐데 그동안은 정말 이 지역에서 재개발은 약간 소외되지 않았었나 하는 지역입니다. 개포동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바로 전해주시죠. 강남 개발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바로 개포동 개포 3구역 말씀드리고 있는데 1등하는 자치구 강남인데 강남 안에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는요, 이 강남 3도심 중에 하나죠. 3도심의 중심지명, 3도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을 보니까 국제 업무 중심지로 해서 방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영동대로 잠실 운동장 등 개발이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역별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한강을 끼고 우리나라의 비싼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압구정 첨단권역이 여기에 있고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테헤란로 업무 지역이 여기 있고 학군 좋기로 유명한 도곡동 대치권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싼 아파트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학군도 좋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강남은 자치구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이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웰빙 주거 지역은 또 개포권역과 수서권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좀 형편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산가들이 또 선호하는 주거지가 바로 여기로 해서 지금 현재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은 곳 여기인 점 말씀드리면서 개포동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아진 개포동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 대표이사 지역별 거주지 분포도를 보니까 전체 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67%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에서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개포동에 있었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거. 개포동의 위상 정말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아파트와 같은 주거 벨트를 형성하게 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유망 정비사업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는요, 보시면은 양재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도곡공원과 말죽거리 공원 그리고 구령산이 여기 있죠. 주거 환경, 웰빙 주거 환경도 가져가면서 여기 대치권역의 이 학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학군도 매우 훌륭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 이 개포 3구역의 개발 현황 말씀드리면은 1, 2, 3동, 개포동 1, 2, 3동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어서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마지막 퍼즐은 바로 개포 4동이죠. 바로 여기.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좀 정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주변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개발의 탄력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에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구역은 지금 현재 신통기획으로 연번동에서 발부받아서 동의서 받고 있고 그리고 2, 3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움직이다가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동의서 지금 만들어가는 초기 시장이기도 한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의 개발의 방향성 또 가져가고 있었던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 조합원 분들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신통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여기가 유례 가천선으로 해서 여기 역사가 생긴다면 또 도심 복합 개발로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재개발이라는 것은 내 땅 위에 내 집 짓는 내 장사니까 정비사업들의 종류들 많이 또 탄생하고 있죠. 거기에서 내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회 방식 따라가면 좋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1, 2년 안에 또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비사업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일단은 여기 신통으로 해서 동의서 받고 있다는 거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설명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후도를 또 보면은 이사구역은 한 60%대 정도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동의서 받고 있는 곳은 68.83%. 가장 높은 노후도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여기 개포 3구역인데 거의 30년 노후도입니다. 70% 가까운 노후도 가져가니까 개발의 압력 매우 높다. 주변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의 움직임 지금 바로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쪽 1, 2, 3동의 이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높은 프리미엄 가져가는 아파트들의 이런 주거 벨트를 함께 가져갈 때 여기도 함께해서 신흥 부촌으로 대기업 CEO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지구의 재건축 단지 구역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완료된 곳은 바로 여기 이 노란색 단지들이고 지금 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 바로 여기.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 약 2만 세대가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이 좌측으로 개포 4동 3구역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호재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례 가천선이 그 여기 1, 2년 안에 확정이 될 거고 여기 없던 곳이 여기 생기면서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클 건데 이 강남과 과천과 위례를 연결하는 중심 선상 이 포위 사거리역을 이 정도로 봤을 때 여기 3구역이 있다고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3구역 소개해 드리고 있고 확정되었을 때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개발의 방향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의 호재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발표되었던 양재 AA 미래융합 혁신특구가 지정되었고 추가로 최근 바로 여기가 3구역이 여기 있죠. 양재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더불어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AI는 인공지능이죠. ICT는 정보통신기술. 이러한 산업벨트가 구축이 되는데 강남 미래산업 성장 동력축.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의 축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연결선상에 개포동이 위치한다. 배후 주거지로 고소득 인력 구입 기대할 수 있고 직주 근접 자족도시로의 변모,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여기. 바로 여기가 개포 3동이 개포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정비사업 지역이 위치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무엇보다도 121만 명의 일자리
여기에 젊은 인력들, 예, 학군에 대한 그런 욕구 강렬하죠. 예, 배후 주거지로 바로 여기 또 높은 프리미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위례 가천선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곳, 강남 8학군의 주거벨트, 양재 AI 특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더불어 지정이 돼서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업무가 함께, 예, 노후도 높아서 개발의 압력이 높다. 예, 시세 말씀드릴게요. 1.5룸, 투룸입니다. 전세로 투자 시 아직까지도 3억 초반에 접근 가능한 그런 매물들 현장에 있지만 귀합니다. 예, 매물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